왕권과 귀족과의 싸움에서 귀족이 왕권을 제한하는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단을 발명해서 왕권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귀족과 다시 말하면 이 엘리트가 다시 또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또 법에 의한 지배라는 용어가 생긴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 엘리트 권력이 법을 가지고 일반 주권적인 국민들을 지휘하거나 아니면 지배하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되게 위기 아니에요? 네. 지금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국민들, 주권자들의 의심도 바로 그 대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그냥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의미가 있다. 이걸 넘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이 법의 주인이 돼버린 거 아니냐? 예. 충남 논산 계령 근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예, 후보자님, 아까 제가 이제 앞서서 인사말 잘 들었고요. 제가 후보자님에 대해서는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언론 보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자료가 많지 않아서 뭐 그럴 때는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 제가 우리 김진욱 후보자를 이해하는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인문학도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인문학도라고 하는 그런 그 정체성을 뭐 그렇게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헌법연구관을 오래 하셨다는 점, 전 두 가지를 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고미술사학과를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그 인문학 중에서도 되게 이게 인문학의 가장 뿌리에 해당되는 게 사실 고고미술사학인데, 그러니까 문자 이전의 인문 전통이 다뤄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전통이 법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좀 원론적인 얘기만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뭐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도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불신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그게 이 법조 엘리트주의에 대한 주권자들의 이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생겼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게 이제 공수처의 출범 취지하고 연관이 된다고 보는데, 네. 그 이제 인문학도 출신이시니까 이 인문 정신하고 이 법치주의하고 약간 이게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법치주의라는 거 법이라든가 법률 전문가가 인간의 기본권을 이렇게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이 법치주의가 과연 인간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네, 저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법치주의, 법의 지배가 사실은 영국에서 시작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요. 그 당시에 왕권을 견제하면서, 왕권을 통제하면서 이 왕이 이제 함부로 인신구속을 하니까 그 판사의 재판을 통해서 인신구속을 하도록 해라. 세금을 거둘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그래서 왕한테 서명을 받은 게 마그나 카르타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법치주의의 법의 지배의 시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 살아있는 권력, 법 위에 있던 권력,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저는 자유와 권리, 인문 정신과 법치주의는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요,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논쟁이 가능해요. 왕권과 귀족과의 싸움에서 귀족이 왕권을 제한하는데 이제 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단을 발명해서 왕권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귀족과 다시 말하면 이 엘리트가 다시 또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또 법에 의한 지배라는 용어가 생긴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이 엘리트 권력이 법을 가지고 일반 주권적인 국민들을 지휘하거나 아니면 지배하는 이런 상황, 이게 지금 현대 민주주의의 되게 위기 아니에요? 네. 지금 검찰이나 법원에 대한 국민들, 주권자들의 의심도 바로 그 대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 그냥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의미가 있다. 이걸 넘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이 법의 주인이 돼버린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예. 그 부분은 이제 극복이 돼야 될 점이고요. 극복이 이제 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저는요, 이거 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요. 저는 근본적으로 법치주의가 인문적 가치에 부합된다.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왕권을 제한하는 의미를 떠나서 법이 뭡니까? 구성원들의 평균적 합의예요. 그 법이 없으면 힘센 사람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권력자 마음대로 하게 돼 있죠. 법이 있음으로 해서 권력자든 힘없는 사람이든 합의에 의해서 일처리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아무래도 힘 약한 사람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그 평균적 합의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찰이든 법원이든 법치주의라고 얘기하면서 법대로 한다고 얘기를 해요. 법에 다 나옵니까? 헌법에 다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관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재량 권력이라는 이름을 휘둘러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조 엘리트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법치주의의 본질은 법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추구하고 있는 이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라면 법이 안 나올 때 어떻게 판단해? 내 주관대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만 얘기하지만 스스로 주관적 편향으로부터 독립, 자기 제 식구 감싸기로 독립, 여론 압력으로 독립, 이 독립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느냐? 고민 안 하고 주관적 재량에 의해서 판단해요. 이런 게 누적되다 보니까 일반 주권자로부터 불신받게 되는 겁니다. 원래 법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명문으로 안 나왔을 때는 주권자의 평균적 판단이 뭔지를 고민해야 돼요. 내 생각이 뭔지가 아니고 내 주관이 뭔지가 아니라 야, 이럴 때는 주권자가 평균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 따라야 돼요. 내 생각 따르지 말고. 과연 우리나라 법조 엘리트가 그런 인문정신, 그런 법치주의에 투철하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교육을 안 받았어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인문학도 출신이니까 법은 근본적으로 인간 평균적 합의에 따르는 거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하려면 법 조문만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법 조문 이상의 국민의 평균적 합의, 이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겸허한 자세, 이거를 철학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법치주의 실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 문제점, 특히 검찰의 객관 의무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조사에서 판결에 나오죠. 예. 우리 대한민국 검찰이 객관 의무에 충실하다고 보나요? 뭐 그렇지 않다고 평가를 받고 이 객관 의무 핵심이 이거예요. 조항이 안 나오면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건 객관 의무가 아닙니다. 이게 주관 권력이에요. 주관적인 권력입니다. 남용입니다. 법조문에 안 나올 때는 과연 평균적 판단이 어떨지에 대한 고민. 이게 객관 의무에 부합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공수처에서 먼저 좀 선도를 해주시고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신을 따라서 감시를 해주셔야 돼요.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의원님 말씀대로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대로 국민과 특히 권력기관과의 사이에서 관계는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위탁한 것이고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항상 그 권한 행사를 할 때는 성찰적으로 자기 권한을요, 자기 성찰적인 저는 권력 행사, 권력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헌법 정신, 법의 정신을 조문이 없다면 결국 헌법 정신이 무엇일까, 법의 정신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묻고 그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고 권한 행사를 한다면 그렇게 권한 남용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